21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검사가 친정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경우 2. 내사종결 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답니다. 2번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이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뭐 할 수 있다? 이때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맞고 3번 재정신청이 경과 후에 뭘 했다는 얘기예요. 재정신청 보충서를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의 대상을 추가한 부분, 그 추가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뭐하다? 부적법하다. 맞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구금 중인 고소인이 신청서를 재정신청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했다면 재정신청사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시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 이건 재정신청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과 같은 특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다. 22번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맞고 2번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재정신청에는 재정신청인에게 대한 비용 부담 결정, 사실은요 형사소송에서 모든 비용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뭐 할 수 있다? 직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자, 4.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22번의 4번입니다. 23번 재정신청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기소편의주의에서 검사의 재량의 한계를 초과해 기소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 법리에 어긋나 부당한 조처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1번은 맞고 2번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 경과 후에 이 사건의 재정결정하였다 해서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맞고 3번 고소인 고발인은 대상 범죄 제한 없이 고소인은 제한이면 고발인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고발인은 대상 범죄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 5 범죄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는 어쩔 것이냐? 그때는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아니 3번입니다. 24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 및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냐 없냐? 있다지요. 그래서 없다 그랬으니 틀렸습니다. 2번 공소 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적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맞고 자 3번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아니하도 된다. 맞고 4번 지문도 좀 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죠.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어찌해야 되느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할 수 있지만 제외하고는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가로 넣기가 나오죠. 25번. 재정 신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짝지은 것은 1.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공소를 며칠 전까지입니까? 30일 전까지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항고 전치주의 예외를 인정하여 곧바로 뭐 할 수 있다?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게 있다. B.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전치주의 A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각호 위 A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입니다. C.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 검사장 또는 지청자는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위하여 어디에다가 붙여야 한다?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된다. 고등법원에 송부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의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입니다. 26번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의 불교처마 고소에 있는 재정신청 할 수 있나? 고발인은 할 수 없다. 고발인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고발인은 무엇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형법 123조 내지부터 126조까지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재정신청 심리사건은 항고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도중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심리도중 증거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도중 신청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가 가능하다하니 열람 등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을 때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재정 결정서를 송부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해야 되며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27번 재정신청 절차에 있어서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그랬죠. 1.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검찰 항고를 거칠 필요가 없는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뭘 제출해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1번 맞고 2번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 항고를 거친 재정신청서의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 의견서 등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위하여 어디다 제출해야 됩니까?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된다. 자, 3번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 항고를 거칠 필요가 없는 재정신청의 경우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4번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자, 5번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죠.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법률상 방식이 위배되거나 이유 없을 때는 기각 결정하고 신청이 이유 있을 때는 공소 제기 결정을 한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틀린 것은 5번입니다. 28번 재정신청에 관한 아래 사례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갑은 상해죄로 을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 A는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갑은 A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였으며 서울 고등검찰청 담당검사 B는 수사가 미지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 C는 재수사를 했지만 역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의 승인을 얻어 다시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결정을 하였다. 자, 1번
A는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라 그랬죠. 1번 갑은 검사 시의 처분에 대하여 바로 뭘 할 수 있다. 바로 다시 재기수사해가지고 증거 불충으로 혐의 없음이 있으니까 바로 재정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갑의 재정 신청 심리 중 을 변호사는 경우 수사 서류 열람 등사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법원은 허가하지 않는다. 수사 서류 열람 등사에 대해서. 자, 3번 갑의 재정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에 따라 기소된 공판 절차에서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재정 신청의 결정이 났을 때는 검사는 공소를 유지할 권한만 있지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4번 법원은 심리 결과 의뢰 혐의가 인정되지만 갑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기소유예 처분할 만한 사건이라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쩐다 그랬어요? 자,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 자체가 잘못된 이상 재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재정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재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입니다. 29번 형사소송법상 재정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 그랬죠. 검사는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취해야 된다가 틀렸습니다. 2번 재정 신청에는 법원의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재정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언제까지 재정 심리가 개시된 이유가 아니라 재정 결정을 할 때까지는 재정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자 공동신청의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 4번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 절차에 생긴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죠. 불복할 수 있죠.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9번의 답은 3번입니다. 30번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재정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가 의제되는데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어차피 누가 공소는 유지합니까? 제기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고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 몰수 요건은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은 맞습니다. 3번 피고인만이 정치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약식명령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것은 분리경영금지원칙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리얼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틀리죠. 무죄로 확정된 그 피고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적된 진범에 대하여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생기냐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무죄가 확정되면 그 사건이 공범으로 지적된 진범에 대하여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검사가 공소 제기 후 그 피고 사건에 관하여 수서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 수서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에게 뭘 했다?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래서 그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한 경우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냐 없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건 아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것은 얼마냐 그러면 4번이 답입니다. 가는 틀리고 나 맞고 다 맞고
나 틀리고 마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31번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이 애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1번은 당연한 얘기죠. 2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된 공소 제기라고 인정될 때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고 3번 직결심판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가 있을 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결에 대해서는 직결심판에 대해서 뭐가 있을 때 정치재판 청구가 있을 때는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자 4번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이 위배되는 것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이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치유될 수 없는 것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소 제기 후 공판 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이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법관이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1번의 답은 4번입니다. 32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기억 형법에서 형이 가중 감경할 때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이거 맞고 기억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의 합은 몇이라고 해야 됩니까?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는 7년, 벌금은 3년, 그래서 10년 맞습니다. 지금 과형상 일제라고 그랬죠? 과형상 일제인 상상적 경우 실질적으로 수재이므로 기억해 두십시오. 각각의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됩니다. 맞고 포괄 일제의 공소시효는 각 행위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포괄 일제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니을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공범 1인에 대하여 공소 제기를 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서 효력이 미치고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때는 됩니까? 1호에서 제기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안 된다?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건 2개고 맞는 것은 3개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랬으니까 3번 3개가 맞겠죠. 32번의 답은 3번입니다. 33번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포괄 일제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1번은 맞고 2번 시효는 공소 제기로 진행되고 공소기각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될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맞고 3번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맞고 자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공소 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4번입니다. 34번 다음은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 제기 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2번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에 의해서 1개를 과할 때는 중한형에 의해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중한형이 기준이 된다. 자 공범 후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 공범에 대해서 시효기간이 기산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가 아니죠.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됩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4번입니다.
35번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1번 맞고 2번 공소시효는 범죄 실행행위를 작성한 때부터 진행한 것이 아니죠.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3번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라고 봅니다. 자, 4번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 법원은 무슨 판결을 해야 된다?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입니다. 36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포괄 일제 후 공소시효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고 3번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 범죄 중 한 개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한 개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부분입니다. 4번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법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하여 당해 범죄 사실을 적용될 가벼운 법정행위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3번입니다. 37번 다음 내용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그랬죠. 항소 제기 기간은 며칠이에요? 7일로 한다. 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각각 피의자를 구속하고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수사기관의 최대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사는 1차에 하나니까 20일이죠. 그래서 이건 30일이 되겠죠. 즉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확정 판결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몇입니까? 7, 30, 25. 답은 60입니다. 답은 3번이겠죠. 자, 38번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1인이 무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해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죠? 이거 많이 했던 거고. 2번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은 무슨 판결? 면소 판결을 하여야 된다. 자, 3번 공소가 제기됐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이 경과하면 뭐라 그랬어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맞고. 자, 리을 공소 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생기고 통상의 경우 법원 직원이 공소장의 접수에 찍인 날짜가 공소 제기일로 추정된다. 맞습니다. 자, 4번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대해서 시효 중단 제도만을 인정. 우리는 시효의 중단 제도는 정지는 인정하나 중단 제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의 중단 제도를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